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한 방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0대라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물건들을 모읍니다. 어떤 물건들은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들은 그냥 탐나서, 또 어떤 물건들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모아온 물건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60대 이상의 분들이 꼭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건들만 잘 정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동안 물건에 발목 잡혀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물건 정리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가 떠나고 없을 때 이 물건들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내가 애지중지 모아온 물건들이 누군가에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귀찮게 만들고 때로는 발목을 잡는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로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한번 시작하니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물건을 버릴수록 내 집은 넓어지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60대에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어떤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60대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 바로 낡은 가전제품입니다. 우리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한 번쯤은 고장났거나 옛 추억을 간직한 낡은 가전제품들이 눈에 띌 거예요. 오래된 선풍기, 잘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필요 없어진 비디오 플레이어까지. 이런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먼지를 쌓이게 해 청소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오래된 가전제품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아 관리 비용까지 더 들죠.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 물건에 담긴 의미와 추억, 그리고 실용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물건에 담긴 소중한 의미와 추억은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실제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용성 없는 물건이라면 주저없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건과 추억을 분리하는 지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낡은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해야 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묻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이라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겠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경우 전문점에 맡겨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한 뒤 처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60대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인 낡은 가전제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건의 추억과 실용성을 분리하고 현명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버린 자리에는 삶의 여유와 자유가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은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바로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한때 유행이라 구매했지만 막상 몇 번 착용하지 않은 액세서리들이 숨어 있곤 해요. 너무 화려하거나 평소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또는 유행이 지나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된 것들이죠. 이런 액세서리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옷장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착용하기에는 너무 촌스러워진 거죠. 하지만 이대로 두기에는 점점 공간만 차지하게 될 뿐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선별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최근 1년간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액세서리라면 주저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착용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그런 날은 아마 영영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액세서리가 있다면요. 그럴 때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게는 맞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꼭 맞는 액세서리가 있을 거예요.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정성스레 포장해 건네는 보람도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물론 액세서리를 선별하다 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저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기엔 마음이 아픈 것들 말이죠. 그럴 때는 몇 가지만 골라 잘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억을 소환하는 특별한 액세서리 몇 점은 충분히 간직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옷장 속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를 선별해버릴 시간입니다. 선물하거나 추억으로 간직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리는 결단.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 선택으로 인해 옷장은 한결 정리될 것이고 삶은 더욱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건강과 직결된 물건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해주세요. 건강에 직결되는 물건,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인데요. 샤워볼, 칫솔, 스펀지, 베개, 수건 등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주방에서 쓰이는 물건들 말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오래 쓸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때로는 곰팡이까지 생겨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해요. 하지만 습관처럼 매일 쓰다 보면 생활용품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언제 버려야 할 시기인지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저는 생활용품 교체 시기를 따로 메모해 두곤 해요. 샤워 타올은 4달에 한 번, 칫솔은 3개월에 한 번, 스펀지는 2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식으로요. 물론 상황에 따라 더 자주 갈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기를 정해두면 깜빡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규칙적인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베개나 수건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주기로 갈아주시면 돼요. 다만 잦은 세탁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거나 색이 누렇게 변한 경우라면 망설이지 말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세균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건강을 위해 생활용품을 자주 교체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나와 있답니다. 대나무 칫솔, 천연 소재 수세미 같은 것들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면서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과 주방으로 가보세요. 오래된 칫솔, 해진 수세미, 냄새나는 샤워 타올은 없나요?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생활용품 교체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 바로 오래된 의류와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옷장을 가득 채운 옷들 속에서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까요?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버려야 할 물건 중 낡은 가전제품,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오래된 생활용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물건, 오래된 의류와 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10년도 더 된 옷, 한두 번 입고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지 못하는 옷 등 다양한 종류의 의류들이 있을 거예요. 신발장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낡고 오래된 옷과 신발을 계속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입을 날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정작 입을 옷을 찾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게다가 오래된 옷과 신발은 생각보다 위생적이지 못해요. 옷장 속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좀먹은 흔적이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신발 역시 세균이 번식하기 십상이죠. 입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옷장과 신발장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최근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히 버리는 편인데요.
그 기준에서 살아남은 옷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합니다. 낡거나 오염된 옷, 해진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까지 모조리 분류하죠. 이렇게 버릴 옷을 고르다 보면 아직 입을 만한 옷들도 꽤 있답니다. 그런 옷들은 기부를 해요. 내게 맞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안 입는 옷 버리면 쓰레기지만 기부하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박적으로 옷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 언젠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옷이라면 깨끗이 보관하세요. 한두 벌쯤은 충분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제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먼저 버릴 물건을 고르고 기부할 물건을 분류하세요. 그리고 정말 간직할 물건은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 옷장에 넣으세요. 폭 넓어진 옷장을 보면 왠지 모를 홀가분함이 느껴질 거예요. 내 옷을 찾는 시간도 절약되고 집안 공기도 한결 쾌적해질 테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잡동사니와 수집품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아온 각종 기념품, 여행 중에 구입한 물건들, 취미생활로 수집한 물건까지.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제대로 정리할 공간도 없어서 이것저것 구석에 쌓아두곤 하죠. 하지만 잡동사니가 너무 많으면 공간은 점점 비좁아지고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해집니다. 저 역시 취미로 수집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각 나라의 기념품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잔, 접시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았지만 어느새 집안 곳곳을 가득 메우더군요. 결국 몇 년 전 이 물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수집품을 정리할 때는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 몇 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전부 간직하려다 보면 정리가 끝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잡동사니는 먼지 쌓이는 속도가 유독 빨라서 자주 청소하기도 버거운 법이죠. 마음에 든다고 모두 간직할 순 없습니다. 꼭 필요한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안 쓰는 물건은 아예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새로운 물건을 들이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규칙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물건을 정리하려 들지는 마세요. 습관처럼 쌓아온 집착을 단번에 버리긴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잡동사니를 버리기로 결심한 뒤에도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버린 물건 대신 삶의 여유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세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선물이랍니다. 이제 집안을 둘러보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잡동사니를 찾아보세요.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새 공간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거예요. 버려진 자리에는 여유와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자, 5가지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건을 버리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갖고 싶은 것인지 말이죠.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공간은 한결 깔끔해질 거예요. 다음은 버린 후에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새로운 공간에서 맞이하는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낡은 가전제품,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오래된 생활용품, 낡은 의류와 신발, 그리고 잡동사니와 수집품까지 버리기 힘들었지만 꼭 버려야만 했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돌이켜보면 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물건에 대한 애착, 아까움, 미련까지. 쉽게 떨쳐내기 힘든 감정들이 우리를 붙잡곤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내고 물건을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언제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건을 버린 자리에는 늘 새로운 공간이 생겼죠. 넓어진 옷장, 깔끔해진 책상,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까지. 물건을 버린 후의 공간은 단순히 집안이 널찍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쾌적해진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해졌죠. 찾던 물건을 금세 찾을 수 있게 되니 일상의 스트레스도 한결 줄어들었고요. 청소하는 시간도 부쩍 짧아졌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이런 경험은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바꿔놓았어요. 과한 소비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갖자는 생각, 물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된 거죠. 이 모든 변화는 물건을 버림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경험하실 거예요. 버린 자리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을.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물건을 버리는 일 결코 쉽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잠시 힘들고 막막할 수 있겠지만 버린 후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생각하며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인생 한 방울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부디 물건은 버리되 소중한 사람은 간직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인생 한 방울과 함께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 보아요. 고맙습니다.